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61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뭔 소리냐? 다시 해보거라. 아이 뭐 괜찮은데요? 이래서 효과음을 안 내는 거예요. 나도 그래. 그게 약간 진심 어린 이게 잘 안 돼. 저는 좋은데요. 예, 좋습니다. 자, 저희 토요일 버전입니다. 또 민원연의 하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공시활동가 와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저희 오늘 내용이 인사를 안 했네. 네. 저희 토요일 버전입니다. 인사부터 드릴게요.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일하는 김원경입니다. 신문모니터 활동가 공시영입니다. 이정을입니다. 예. 아유, 토요일 날도 또 공시형 활동가를 데리고 왔네. 민원연에 지금 활동가가 공시형밖에 없는 거 아니야? 연일 청취자 여러분께 귀테러를 선사해드려가지고 매우 죄송한 마음입니다. 테러까지는 아니고요. 내용이 테러지. 내용이 계속 너무 안 좋은 내용들을 우리가. 근데 우리 방송 전체가 테러야. 그렇게 따지면. 듣기 힘듭니다. 예. 한 달에 좋은 내용은 거의 한두 번 정도밖에 그렇죠. 없고요. 내내 언론에 대한 문제점만 얘기하다 보니까 심히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인생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칭찬만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아름다운 얘기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네. 그러니까 음악 방송 하면서 막 이렇게 음악 좋은 거 틀어주고 좋네 막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좋은데 말입니다. 나도 음악 방송 하고 싶다 오랜만에. 그죠. 민원연 민중가요 라디오 같은 거 어떨까요? 자, 그러면은 오늘 또 방송을 시작할 텐데요. 또 신문 모니터이고요. 그런데 이번 거는 공시형 활동가가 쓴 거는 아니고요. 저희 인턴분이 쓰신 거고요. 어찌됐든 우리 활동가들만 방송에 출연할 수 있기 때문에 공시형 활동가는 당분간 계속 바쁘게 생겼습니다. 자기가 쓴 거 남이 쓴 거 해서 계속 소화해서 나와야 됩니다. 시작해 볼게요.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민원연 신문 모니터. 통계를 내 맘대로 특집.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단 걸 통계를 내 마음대로. 네. 또 통계 조작이 나왔군요. 아니 제가 요즘 최이코하고 계속 방송하잖아요. 네. 근데 그 최이코가 요즘 통계 가지고 장난치는 게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방송 맞아. 나갈 때 아이템이 좀 어렵다고 하더니 그렇지도 않네요. 우리의 저 눈에는 딱딱 걸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게요. 역시 민원연이 일단은 사람도 많은데다가 네. 또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도 많고 하다 그쵸. 보니까 이리저리 걸리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통계청에서 만든 건데요. 2019년 5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라는 거를 7월 16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 1순위였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계가 제법 많이 보도가 됐어요. 동아일보를 제외한 6개 신문사가 17일에 이 통계를 인용한 기사를 지면에 보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7일 보도된 관련 기사가 9건이나 됩니다. 경향, 조선, 중앙, 한겨레, 서울경제, 한국경제 이렇게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한 가지 같은 조사 결과잖아. 통계청 그 발표는 하나잖아. 하나인데 네. 그 하나의 통계를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고 평가하느냐가 다 다르고 또 방점을 찍는 것도 다 달랐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천차만별의 해석들을 봅시다. 일단은 조선, 중앙, 한국, 서울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이렇게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그렇게 그렸습니다. 사례들을 쭉 얘기해 주세요. 네, 조선일보는 우선 기사가 3건이나 있는데요. 말라버린 젊은 일자리, 청년 취업자 3번의 눈물 이런 기사가 있고요. 끊어진 일자리 사다리, 청춘 154만 명 오늘도 떠돈다 이런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사설에는 청년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나라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중앙일보는 미취업 청년 154만 12년 만에 최다,
취업 포기자 58만, 구직 청년의 3배 이런 기사를 냈고요. 서울경제는 취준생 71만 명 역대 최다, 졸업 후 첫 취업 10.8개월. 그리고 한국경제는 취준생 71만 명 역대 최다, 30%가 공시족, 청년 실업은 외면, 노인 일자리만 늘리는 정부 이런 기사들을 냈습니다. 아, 진짜 노인 일자리만 늘리는 정부 이런 거는 상당히 제목이 이제 악의적으로 보이는데요. 사실이면은 모르겠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자, 일단은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말라버린 젊은 일자리, 끊어진 일자리 사다리 같은 표현을 사용했고, 중앙일보도 미취업 청년 12년 만에 최다. 야, 12년 만에 최다랍니다. 대박.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서울경제와 한국경제도 취준생 역대 최다 이렇게 제목에 걸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취준생 역대 최다 이런 말은 취준생이 도대체 어떻게 세면은 취준생인지 이런 어떻게 나오나? 그러니까 궁금하네요. 이게 상당히 좀 애매하잖아요. 자, 아무튼간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기사를 내신문이 내놨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청년 고용 동향이 그냥 엄청나게 엄청 나빠졌다. 나빠졌다. 최악이다라는 인상을 주는 그런 보도를 했고요. 반면에 경향신문은 저임금 청년 노동자 크게 줄었다를 중점적으로 뽑아서 이걸 핵심으로 뽑았어요. 한겨레는 청년 공시생 비중이 3년 새 줄었다. 라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다르죠. 방점을 찍은 게. 조금이 아니고 사실은 경향 한겨레가 조금 다른 거지. 저기 조중동과 경제신문들은. 그러니까 조선 그다음에 중앙 서울경제 한국경제하고는 아주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각자 큰 데이터 하나를 자기가 보고 싶은 곳만 이렇게 딱딱 보여준 거죠. 한겨레는 여기만, 경향은 여기만, 뭐 조선은 여기만 이렇게 그나마 조선이 제일 열심히 보여주기 위해서 3개나 썼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선일보와 경향신문 보도를 좀 비교해서 설명해 봅시다. 네, 그 아까 각자 신문사가 보여주고 싶은 대로 보여줬다고 하셨는데 네. 문제는 제대로 보여준 것도 아니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조선일보에 말라버린 젊은 일자리, 청년 취업자 3번의 눈물이라는 기사를 보면 그나마 취업한 10명 중 4명 이상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 150만 원을 받고 이렇게 저임금 일자리가 많다. 이런 주장을 내놨고요. 네. 사설 청년 취업자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나라에서도 청년 총취업자 10명 중 4명이 첫 직장의 월급이 150만 원도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 출범 후 청년층 고용 사정이 악화된 것을 감안하면 정책 요인이 더 컸음이 명백하다. 최저임금 과속 인상 같은 반기업 반시장 정책 실험 이것 때문에 청년들이 고통받고 있다.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이거 법을 어기는 사업장이 있다는 건데. 네, 근데 잘 따져보면 이게 법을 어긴 게 아니라는 게 나중에 드러납니다. 아, 그래요? 네. 경향신문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는데요. 첫 직장서 월 150만 원 미만 저임금 청년 노동자 크게 줄었다. 라는 기사인데요. 제목만 보면 정반대 결론을 내놓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은 첫 직장에서 월 150만 원도 받지 못하는 저임금 청년 노동자의 비중이 올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는 등 임금 수준 전반이 높아진 영향으로 보인다. 라고 분석을 해요. 그러니까 같은 통계치를 놓고 조선일보는 이게 최저임금 때문이다 그러고 경향신문은 이게 최저임금 덕분이다 이러는 거죠. 네. 약간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조선일보가 어떤 점에서 장난을 쳤는지 좀 드러나는데요. 아까 PD님께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거 아니냐 150만 원이면 이렇게 말하셨잖아요. 이 통계청 자료가 전체 취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취업자에는 40시간 일하지 않는 노동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시간 일하지 않았으니까 최저임금 미만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당연하지. 네, 그거는.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월급 통계만 보고는 이 사람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최저임금 받으면서 뭐 8시간, 하루 8시간 일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근데 경향신문은 오히려 이 근거가 되는 통계를 제시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제시한 통계를 보면 월 150 미만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청년 노동자 비율이 2017년 5월에 54.2%에서 2019년 5월 45.3%로 3년째 줄어들었다고 보도를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게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려줄 수 있는 통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통계청에 나쁜 부분만 딴 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것도 안 좋게 보이도록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저도 이 보고서를 보면서 초안을 보면서 조선일보에서 이제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라고 말을 했는데 최저임금을 시간당으로 말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받았을 텐데 우리가 말하는 최저임금 그러면 일을 174만 원을 받는 그러니까 하루에 40시간을 일하는 노동자가 못 되고 있다라는 그렇죠. 개념으로 조선일보 말했다라고 할 거예요. 저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은 있다. 그래서 우리나 누구나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애매하게 말해버리면은 빠져나갈 구멍은 얼마든지 있잖아. 저희 민원연에 오는 많은 활동 그 인턴분들 보면요. 자기가 자발적으로 시간을 되게 적게 잡아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풀타임으로 일 안 하고 나 공부도 해야 되고 네. 나 뭐 할 거 많아요. 라고 해서 일부러 줄여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최저임금 못 받는다고 이자는 조선일보는 주장하고 있는 거지. 그런 거죠. 자기가 선택해서 시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시간을 확실하게 늘려가지고 주 40시간을 일해서 일하는 사람들 그것만 대상으로 해서 잡아서 이런 말장난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애초에 이런 말을 할 때는 그냥 최대한 양심적이라면은 주 40시간을 일을 못하는 청년 노동자들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는 여기서 알 수 없다. 통계에서는 없다. 그런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을 했으면 그거는 양심적인 건데 지금 여기서는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청년 노동자. 대충 그냥 이렇게 그런데 말하니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말하려면은 총노동 시간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못하는 그러니까 그걸 그게 좀 없어. 못한다니까 통계청에서도. 통계청에서 그 자료를 안 줘서 그런 건데요. 근데 경향신문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은 월 1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청년 노동자 비율이 분명히 줄어들었거든요. 시계열로 보면. 근데 조선일보는 딱 지금 시점의 자료만 떼가지고 10명 중 4명이 150만 원 미만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완전히 잘못 말한 거죠. 왜곡이다 완전히. 자, 아무튼 간에 15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그러니까 저임금 청년 노동자 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네. 지금 최저임금이 올랐고 최저임금 안 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당연히 150만 원 미만 예전에 흔해 빠졌죠. 진짜 우리 활동가도 다 150만 원 못 받았잖아요. 근데 최저임금 오르면서 다 지금 오른 것은 사실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말장난으로 이렇게 이 이야기를 이제 경향신문은 150만 원 미만 청년 노동자들이 늘어났다. 3년째 꾸준히 늘고 있다. 이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칭찬할 것으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칭찬할 필요도 없는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도 그렇게 그렇죠. 어찌됐든 이야기를 하고 쭉 풀어나가는데 조선일보는 174만 원을 못 받았으니 최저임금을 못 받은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왜곡을 한 거죠. 말장난을 한 거죠. 통계 기사는 저는 안 볼랍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취준생과 공시생 사이 이것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에서는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규모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 그러니까 공시생이죠. 공시생. 이렇게 많은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일단 중앙일보는 미취업 청년 154만 12년 만에 최다 취업 포기자 58만, 구직 청년의 3배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었어요.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총 71만 4천 명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에 올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안정적 일자리를 선호하다 보니 취업 준비 분야 중에서 일반직 공무원이 가장 많았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다라고 썼어요. 취준생 규모를 한국경제도 이야기했는데요. 한국경제도 취준생 71만 명, 역대 최다. 30%가 공시족이라고 썼습니다. 거의 같죠. 네. 기사에서 30%가 공시족이라고 아예 제목을 그렇게 제목으로 얘기를 했고요. 소제목에서도 10명 중 3명이 공시생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신문은 취업시험 준비자가 늘어난 것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일반직 공무원, 그러니까 공시생이 늘어났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한겨레는 또 내용이 다른 거예요. 한겨레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한겨레는 어떻게 했냐면은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청년 공시생 비중이 3년 새에 9% 줄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헐? 그러니까 줄어들었다. 네, 또 그 약간 논조가 다르죠. 네. 논조가 완전히 다른 완전 거죠. 반대인데.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약간 일이 생긴 건데요. 한국경제랑 중앙일보는 이렇게 시계열 변화를 보지 않고 약간 시간적인 변화를 보지 않고 지금 통계만 딱 떼가지고 전체 미취업자 중에 공시생이 30%래 이렇게 보도를 한 건데요. 네. 이것도 2016년에 비하면은 계속 줄어들어 온 거란 거죠. 근데 뭐 아까는 뭐 12년 만에 최대라며. 그거 뭐예요? 그 12년 만에 최다는요. 공시생은 아니고요. 취업 준비생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소리거든요. 한편 취업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은 2006년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올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내가 지금 취준생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체크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게 오히려 포기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에는 취준생이 줄어든대요. 그런데 최저임금도 좀 올랐고 이제 좀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또 취준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 이게 그것도 지금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그 취준생 얘기가 아니야. 지금은 공시생 얘기야. 네, 그래서 공시생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죠. 중앙일보와 한국경제에서는 공시생이 막 엄청나게 많다고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겨레에서 그 2016년부터 통계를 따져보니까 이게 3년 새 계속 줄어왔던 거예요. 특히 작년 동월에 비해서는 2.6%나 감소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아까랑 똑같이 좋아지고 있는 통계를 갖다가 나빠지고 있다. 네, 나쁜 통계라고 이제 억지 해석을 붙인 거죠. 그러니까 통계가 원래 이제 의미를 가지려면은 시간이 중요하잖아요. 뭐 네, 약간 지금의 어떻게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게 중요한 건데 계속 지금 얼마다,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많지? 이렇게 보여주는 거잖아, 사실. 네, 사실 대부분의 통계 자료는 이제 통계 작성 방법이나 이런 거를 자세히 알아야 이 통계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똑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통계가 시간대별로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약간 통계를 보는 일종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몇 월에 취업이 취준생이 더 늘어나고 뭐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수치 맥락을 보고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툭 오늘자 몇 %라고 말하면 이게 아무런 많은지, 의미를 적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30%가 공시생 그러면 왠지 30%가 많은 거군 이렇게 이제 막연하게 생각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이 작년 동월보다 2.6% 감소된 것이다 라고. 그리고 2016년에는 39.3%였는데 지금 30%면 줄어든 것이다. 많이 줄었네. 이런 표현들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은 이제 안 했다라는 것이죠. 경향을 봐야 되는데. 자, 그리고 뭐 여기 보면은 취준생이 증가한 것을 해석하려면 비용이 줄어든 일반 공무원직 그보다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든 지금 일반 공무원직 제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했잖아요. 3년 전보다. 근데 오히려 비중이 늘어난 곳이 있는데요. 언론사, 공영기업체,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 분야 응시자 이쪽은 오히려 비중이 좀 늘어났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 집중하는 것이 그쪽을 또 분석하는 것이 맞는데 특히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 항목이 4.3% 늘어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경제는 취준생 71만 명 역대 최다 졸업 후 첫 취업 10.8개월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요. 그 원인을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의 발언으로 이렇게 써줘요. 근데 기업체나 언론사, 일반직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해 스펙을 맞추거나 창업 과정에서 자격증을 따야 하는 경우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 분야 자격증 및 기타가 4.3%로 확 늘어난 이유는 아무 데나 들어가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자격증 그쵸? 준비를 했다라고 그렇게 보인다는 그런 인터뷰를 한 거죠. 정동욱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이. 뭐 아무튼 간에 왜 이 항목을 뭐 공시생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할 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맥락 해마다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달마다 어떻게 변하고 네. 있는지 이것을 설명하지 않고 그냥 공시생 뭐 엄청 많고 이게 어떤 느낌을 줘요? 한국경제나 그 중앙일보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청년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취업이 어려우니까 그냥 공시에 공무원의 목숨을 걸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딱 그런 어떤 인상. 사실 이게 뭐 누가 많고 누가 적고 뭐 이게 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애들이 힘들군 문재인 정부 때문에라고 말할 수 있게 하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이 보도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이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백수 얘기를 좀 해봐야지 되는데요. 이제 백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백수라고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나는 백수라는 말이 이렇게 신문에서 나온다는 것도 너무 웃기다고 생각해. 근데 아무튼 백수라는 말을 상당히 그 신문에서 특히 조선일보에서 했네요. 그래서 이 백수를 둘러싼 보도 행태들을 좀 얘기해 보죠. 네, 백수 언급을 한 게 이번에 조선일보밖에 없는데요. 네네. 이 통계로. 네, 문제는 이 백수가 통계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떤 범주를 백수라고 넣어야 되는지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준생도 백수에 들어갈 것 같고. 거기다가 그냥 백수가 아니라 사실상 백수예요. 사실상은 또 뭐지? 돈 조금 받은 백수? 그러니까 이게 대상이 모호해서 한없이 일주일에 하루 일하는 백수? 네. 아니 놀리면 안 되는데. 아니 참. 뭐 그렇게 치면 프리랜서도 사실상 백수라고 할 수 있지. 그렇죠. 이게 그렇게 치면 안 들어가는 게 어디 있어? 말을 붙이기 나름인데요. 일단은 그 조선일보에서 백수라는 단어를 사용한 기사의 사례를 볼게요. 7월 17일에 말라버린 젊은 일자리 청년 취업자 3번의 눈물에서 학교 졸업한 3명 중 1명이 백수라고 얘기했고요. 학교를 졸업한 청년 3명 중 1명은 백수 상태이고 첫 일자리를 구하려면 11개월이 걸린다라고 보도에서 이 한 가지 보도에서 2번 백수 얘기를 했습니다. 네. 끊어진 일자리 사다리 청춘 154만 명 오늘도 떠돈다라는 17일 보도에서는요. 4번이나 백수 얘기를 했습니다. 미취업자 44%는 1년 이상 백수. 학교 마친 청년 셋 중 1명은 백수. 나머지 154만 1000명은 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 준비 중인 사실상 백수다. 첫 취업까지 3년 이상 걸렸다는 사람은 지난해 9.1%에서 올해 9.5%로 늘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백수로 지내는 기간이 늘어났다. 그리고 5개나 되네. 또 있어요. 3년 이상 백수로 지낸 사람도 16.9%로 작년보다 1.6%포인트 늘었다. 이렇게 한 기사에서 백수가 5번 나옵니다. 백수가 어디까지일까? 우선 이 백수란 말이 2017년에 연합뉴스가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쓴 적이 있는데요. 연합뉴스에서 사실상 백수를 450만 명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사실상 백수 중에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 18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비경제활동 인구 중 학원 기관 통학자, 취업시험 준비자,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를 모두 포함해서 사실상 백수라고 한 겁니다. 나는 지금 영어인 줄 알았어. 무슨 쉬었음? 말이라고? 쉬었다고. 난 쉬었다. 쉬었음. 나는 지금 이 경제활동 인구 조사가 자기가 스스로 설문지에 답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조사를 하는데요. 여기서 쉬었음이라고 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해서 근데 18시간 이하 노동자? 초단시간 근로자. 사실 이거를 일주일에- 백수라고 하는 건 그냥 사실상 백수라는 게 완전히 고정된 주 40시간의 근무를 하지 않는 일은 다 사람들. 거의 백수라고 잡은 거네. 그죠? 이걸로 봤으면 그래요. 누구 맘대로 사실상 백수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쓴 걸 보니까 조선일보가 어떤 식으로 백수를 분류했냐면 15세에서 29세 전체 인구를 조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졸업이나 중퇴로 학업을 마친 사람을 먼저 분리를 했고요. 그러면 483만 5천 명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취업 중인 사람은 329만 5천 명이고 나머지 154만 명이 취업을 포기하거나 취업 준비 중인 백수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영 씨가 말하면은 좀 더 그래도 어떻게 저렇게 머리를 쓴 것 같잖아. 근데 좀 더 쉬운 계산법은 그야말로 그 취업자를 뺀 전 그 나이에 있는 국민 전체에서 취업자를 딱 빼버린 거지.
취업자를 빼버리면 개인 사업자나 뭐 이런 사람들 지금 프리랜서나. 그렇게 했을 때 154명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청년 그 사람은 취업자로 분류돼요. 개인 사업자들. 아 그래요. 이 154만 명의 군인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군인. 네. 군인은 취업자로 포함이 안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쓴 대로라면 군인이 154만 명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직업군이 아닌 사람들은 취업자로 보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어. 약간 기자협회보 기사를 여기 백수라는 통계를 해석하는데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장이 이 기사에서 사실상 백수라는 건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적 측면에서 노동을 더 공급하고 싶은데 수요 측의 원인에 의해 공급을 못하는 사람들이 해당된다 라면서 사실상의 백수가 일견 개연성 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 모두 노동 공급 의욕이 있을 거라고 단정해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수 중에서 경제정책이 어떻든 간에 노동을 정말 안 하고 싶은 사람, 가사노동을 하는 사람 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포함돼 있으니까 이걸 모두 백수라고 보는 건 결코 통계적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너무 진지하게 제가 맨날 말하는 쓸데없는 고퀄리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의미를 지네들이 가져다가 사실상 백수도 애매해. 도대체 얘네의 백수는 누구고 얘네의 사실상 백수는 누구냐라는 건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일일이 막 여러 가지 유추해서 연합뉴스 내장에 이런 걸 백수라고 했고 이런 걸 사실상 백수라고 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백수를 엄청나게 활용하면서 백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뒷부분에 있는 것은 조선일보의 백수 개념을 활용하면 오히려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은 백수가 작년 동월 대비 13만 명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선일보 정의가 유의미하다면 백수는 감소했다.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백수를 봤을 때 감소했다.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경제정책, 청년 일자리 정책이 이거 효과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백수가 감소했으니까. 라고도 볼 수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말은 하지 않죠. 그냥 백수가 학교 졸업한 3명 중 1명이 백수다라고 한다거나 뭐 154만 명이다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딱 지금 숫자만 딱딱딱 해놓고 경향은 밝히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계속 똑같은 수법이야 결국은 보면은 그러네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인지 판단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백수라는 말은 사실은 굉장히 비하 용어 아니야? 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 좋은 뜻으로 쓰지는 않죠. 취업을 준비한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취준생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굉장히 계속 백수 게다가 사실상 백수는 자꾸 웃음이 나오네. 그 백수도 아니고 사실상 백수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자, 이 보고서 맨 마지막 말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재영 박사라는 분이 한국 가계소득통계 한국 언론 보도는 낙제점이라는 보도에서요. 한국 언론의 경제보도에 대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거 읽어드릴게요. 소득 불평등이 악화되자 정부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도입했는데도 소득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다고 치자. 이를 두고 소득 불평등 개선 정책이 도리어 소득 불평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감기에 걸려서 감기약을 먹었는데 감기약을 먹어서 감기가 심해졌다고 주장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자, 보수 언론이 아무튼 이런 주장을 새겨듣고 제발 그러니까 지금 계속 청년 일자리 정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어. 그러면 효과가 미흡하다라거나 또는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강한 그러니까 강한 정책을 내놔야 된다라거나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어떤 근거를 제대로 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우리가 말한 그냥 수치 몇 가지만 툭툭툭 보여주면서 또는 아예 조선일보의 애초의 보도처럼 그 최저임금도 못 받는 사람이 청년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식으로 왜곡을 하면서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네, 왜곡을 하면서 지금 사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은 사실은 청년들 입장에서는 제도가 좋아져도 계속 체감하는 어떤 그거는 나는 계속 어려워. 청년 일자리 잡기 어려워라고 고민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정부가 더 효과 있는 제도를 더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렵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통계를 자꾸 이상하게 내놓으면 조선일보 기사가 뭐 신뢰가 가겠습니까? 네. 뭐 신뢰는 이미 안 간지 오래됐기 때문에 안 됐는데 아니 언론이 엉망이라면 이렇게 통계를 해석해주는 사람이 엉망이라면 결국엔 독자들이 원자료를 일일이 찾아볼 수밖에 없다. 독자를 힘들게 하는 네, 그렇죠. 조선일보입니다.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 네, 요즘 우리가 조선일보 빼면은 거의 뭐 미디어 탈곡기가 안 될 정도예요. 너무 미련년도 조선일보 보고서가 그러니까 엄청 우리 많이 나오고 매니아입니까 지금? 조선일보 덕에 먹고 사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오늘 통계보도조차도 결국은 조선일보 이야기였다라는 것으로 끝을 내야겠습니다. 뭐 100주년인데 좀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책 읽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인사할게요.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시청해주신 꿈과 희망을 여러분 채널 A가 고맙습니다. 함께합니다. KBS 시청해주셔서 9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모두 뉴스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